국민의힘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2달 동안 관리형 비대위로서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듯한데요.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계파 갈등 속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만만치만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가 오늘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이 기존 비대위 해체 뒤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 후 비대위 상황에 몰렸죠.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게 우상호 비대위의 역할일 텐데요. 이번 비대위는 어차피 전당대회까지 2개월을 관리하고 가는 관리형 비대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비대위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아마 뭐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관리형 비대위라고 해도 지금 눈앞에 놓인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차기 전국 주도권을 두고 이 본격적인 계파 갈등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민은 이런 계파 갈등 속에서 우상호 비대위가 넘어야 할 이 3개의 허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이 당원들과 민심의 표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출마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허들 볼까요? 전당대회 룰입니다. 지금 당은 이 친명계와 비명계 둘로 갈라진 상태죠. 양측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룰 문제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대외적으로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요. 이 측근 그룹과는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명계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것들이 좋은 어떤 방향일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고민하는 방향에 이재명 어떤 개인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당으로서의 큰 방향과 쇄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은 이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와 같은 뜻이죠. 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건데요. 제 개인 경험칙에 따르면 저 정도의 워딩이라면 보통 출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명계가 전당대회 룰을 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텐데요. 첫 번째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문제인데요.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대의원의 표만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을 살펴보면요. 이 본투표는 전국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마지막으로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후보 순위를 매기는데요. 친명계는 여기서 이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원 비율이 높다 보니 당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의원 지지층을 이 권리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대거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비명계는 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룰을 변경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 선거를 또 앞두고 룰을 바꾼다는 것은 또 당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비명계이자 핵심 친문인 홍영표 의원이죠. 이 차기 전당대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일단 원칙론을 내놨습니다. 우리 당에서 룰 변경할 때 항상 전제 조건은 주자 간의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 구성원의 60, 70% 가까운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에만 룰을 변경할 수 있죠. 일단 관리자로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여기에
지도체제 변경 역시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가 넘어야 할 이 두 번째 허들인데요. 친명계는 단일성 지도체제, 비명계는 집단 지도체제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 뽑는 현재 전당대회 체제에서는 대표가 공천 등의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죠. 이 선출 과정에서부터 둘 사이 계급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는 건데요. 이게 대표 1인 중심의 단일성 지도체제입니다. 반면 집단 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 게 아니라 일괄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 이 따로 뽑지 않고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예. 거기서 최다 득표한 최고위원을 대표로 했었죠. 예. 예, 그렇게 원트랙으로 했었어요. 예. 그게 사실상의 집단 지도 체제죠. 그게 말하자면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최고위원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거죠. 이 당대표란 타이틀은 갖게 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1등 최고위원으로서 그 권한 역시 독점이 아니라 이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나눠 갖는 건데요. 어제 비명계가 선수를 쳤습니다. 이 친문인 강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재선 의원들이 이 집단 지도체제 구성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야당으로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도부 내에서 나오고 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최대한 국민들께도 다가가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지도체제로서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뜻을 모았고 집단 지도체제를 택하면 특정 계파에 힘이 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이 지도부가 여러 계파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친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도체제가 자칫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 정치라고도 직격했습니다. 이 계파 간 공천권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수 집단 지도체제로 갔을 때 당 내에 여러 과점한 계파의 당장의 어떤 갈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외재하게 만들어서 일명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혁신과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계파 간의 공천을 또 나눠먹는 지분을 챙기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우상호 비대위의 마지막 허들, 팬덤 정치입니다. 이 개딸들의 정치 훌리건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 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홍영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인신 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건데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의 좌장격 인사를 공격한 셈입니다.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이렇게 기다란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죠. 치매가 아닌지 걱정된다. 중증 애정결핍 증상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붙였다고 합니다. 홍 의원, 과거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민심으로 받아들였던 분이죠. 그 강성 지지층 성향이 친문일 땐 말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 문자 폭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네, 듣고 예. 솔직히 좀 심하다 그러면 안 봐요, 저는. 하지만 이 막상 강성 지지층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고 보니 뒤늦게 문제의식이 생겼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팬덤 정치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성찰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당내에서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냥 우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방치하다가 계속 상황이 좀 악화돼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역시 그간 잠자코 있던 1인 1텐데요. 오히려 개딸들을 치켜 세워왔죠.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의원도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위에 공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의원의 한마디에 이 대자보를 붙인 개딸이 홍 의원 사무실을 찾아 직접 사과했다고 하는군요. 다행이죠. 이렇게 늦게라도 그런 행동이 결국은 우리들의 당에 어떤 단결을 해치고 또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계파 갈등 속에서 우상호 비대위 앞에 놓인 허들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우상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 계파 갈등 속 갓 올린 우상호 비대위, 눈앞 놓인 3가지 허들은